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선거 등록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상용 건물주도 처벌받습니다.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 노동자 1000여 명이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영화 감독들이 대거 참여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가 오늘 뉴욕에서 개막했습니다.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2편이 초청작으로 선정돼 뉴욕에서 처음으로 상영됩니다. 자세한 소식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벤슨리 감독의 자전적 경험에서 출발한 서울 서친. 1980년대 해외에서 자란 한인 자녀들이 모국 체험을 통해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영화 속에 담아놨습니다. 서울 서칭은 오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맨하튼 빌리지 이스트 시네마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영화제 공식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지난해 제67회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됐던 정주리 감독의 데뷔작 조이아는 26일 오후 8시부터 같은 극장에서 처음으로 뉴욕에 선보입니다. 조이아는 알코올 중독의 비밀을 안고 있는 여형사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끊임없이 폭행을 당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사회적 폭력에 대항하는 두 여성의 모습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도 함께 상영됩니다. 넬슨 김 감독의 Someone Else와 미 국방부 정보 분석가로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체포됐던 한국계 스티브 김에 대한 다큐멘터리 항복도 영화제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로 38번째를 받는 이번 영화제는 맨하튼과 퀸즈 지정 상영관에서 오는 8월 1일까지 열립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선스가 없는 종업원들도 최대 2년간 업소에서 견습 생활을 하면 시험을 통해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습 생활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최근 새롭게 도입한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의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하고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견습생 제도는 네일살롱에서 일하면서도 라이선스가 없는 종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별도의 등록비는 없습니다. 견습생 희망자는 견습을 받게 될 업소명과 트레이너 이름 등이 적힌 소정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건강증명 기록과 함께 뉴욕주 라이선스국에 제출하면 견습생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습 신청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개인 세금 번호로 신청할 수 있고 두 가지 번호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습 신청서는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총 10가지 언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견습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1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고 업소 주인은 견습생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등 정식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견습생이 견습 기간을 마치면 뉴욕주가 인가한 네일살롱 학원에서 2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후 시험을 치르면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선거 등록에 관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재외선거인 명부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재외선거 등록에 관한 절차 간소화 안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재외선거인 명부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영구 명부제 도입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외교부도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선거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영구 명부제 도입 시 국적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단 유권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외선거제도가 모두 유권자 등록에만 치우쳐 있다며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실질적인 선거 참여를 위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상용 건물주도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주용 건물주들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상용 건물에도 해당됩니다. 뉴욕시가 겨울철 난방 공급을 중단하거나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지 않고 세입자의 퇴거를 종용하는 상용 건물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23일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거주용 아파트 건물주에게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상용 건물주에 대한 규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안에는 입주해 있는 비즈니스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건물주의 횡포를 신고해 민원을 제기하는 세입자에게는 한 달 렌트나 $1,000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로버트 코르네기 시의원은 현재 리스 계약상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렌트를 4배 이상 올리려는 상용 건물주들이 있다며 이들을 제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사흘 연속 대거 연착됐습니다. 요금 인상을 결정한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연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5시 45분쯤 허드슨 리버 터널과 퀸즈 써니사이드 주차장에서 전력선 문제에 따른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스이스트 코리도 노선 등에서 뉴저지 트랜짓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력은 오전 7시 45분쯤 복구됐지만 오전 내내 기차가 최대 90분까지 연착되는 운행 지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는 이날을 포함해 3일 연속으로 대규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퇴근 시간대와 21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도 시설 문제로 인해 기차가 최대 90분까지 연착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승객들은 끔찍한 서비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트랜짓 이사회가 요금 인상을 결정한 후 일주일 만에 기차 운행 지연 사태가 잇따르면서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전력선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올해 하반기 동부에서 치러지는 한국어 능력시험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응시 원서 배부가 시작됐고 응시 접수는 9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제43회 한국어 능력시험의 응시 원서가 23일부터 배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시 원서는 9월 10일까지 교육원이나 시험장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장은 뉴욕 한국교육원과 KCC 한인동포회관, 펜실베니아 다솜 한국학교에 각각 1개씩 설치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험의 평가 방식이 문법 이론 중심에서 언어 사용 능력 중심으로 개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 고급으로 나뉘었던 등급이 초급 수준의 토픽 1, 1, 2급과 중급 및 고급 수준의 토픽 2, 3에서 6급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토픽 시험 개설 문의가 꾸준히 증가해 뉴욕 지역에서도 시험을 개최하게 됐다며 대학교 단위의 시험장 개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뉴욕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 노동자 1000여 명이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다행히 긍정적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에서 근무하는 에비에이션 세이프가드 소속의 노동자들은 당초 시간당 임금을 $15로 인상해달라며 파업에 나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두 공항에서 보안이나 수화물을 담당하는 인력들로 임금 인상과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공항 노동자들을 대변해 임금 협상에 나섰던 미 전국 단위의 서비스 직원 국제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에비에이션 세이프가드 측이 파업을 선언한 공항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노동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노동자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서비스 직원 국제노조는 올 가을부터 노조원들에 대한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8일 뉴저지 뉴악의 프루덴셜 센터에서는 케이콘 글로벌 한류 축제가 열립니다. 소녀시대와 틴탑 등 쟁쟁한 출연진이 확정됐는데요. 동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J E&M은 4회를 맞은 미서부 공연에 이어 케이콘 글로벌 한류 축제가 올해 처음 동부로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8일 뉴저지 뉴악의 프루덴셜 센터에서 소녀시대, AOA, 틴탑과 빅스 등 대규모 한류 스타들의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케이콘 축제는 2012년부터 캘리포니아 등 미서부 일대를 중심으로 매년 4, 5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한류 팬들은 톱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뿐만 아니라 팬미팅과 스타 질의응답 시간 등 다양한 쌍방향형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일 오후 7시부터 프루덴셜 센터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메인 공연은 유료 티켓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센터 야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야외 행사에는 한국의 51개 중소기업이 참가를 확정해 뷰티와 패션, 생활용품과 문화 콘텐츠 등을 소개하는 대형 문화장터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아차의 신모델 세도나가 미국 시장에서 우수한 평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D 파워사의 설문조사에서 미니밴 차급 상품성 만족도 최고의 모델로 선정되는 등 각종 조사에서 미니밴 최고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JD 파워사는 기아차의 신모델 세도나를 미니밴 차급 상품성 만족도 최고의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상품성 만족도는 신차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정됩니다. 기아차의 세도나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내장과 외관 스타일, 연비와 주행 성능 등 10개 항목 95개 문항의 설문조사에서 미니밴 차급 상품성 만족도 최고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기아차 세도나는 6월 말까지 2만 608대 판매를 기록했고 14년 상반기 대비 판매량은 476.3%나 증가했습니다. 또 1994년 미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의 반기 및 분기 판매 신기록을 세운 기아차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세도나는 미국 유수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실시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도나는 안전도와 주행 성능, 연비와 유지 비용, 가격 경쟁력 등 7개 항목을 바탕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혼다 오디세이나 도요타 시에나 등을 모두 제치고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스페셜 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국 선수단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호스트 타운으로 지정된 얼바인시에서 개막전까지 머물면서 현지 적응에 들어갑니다. 김정균 기자가 선수단을 만나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선수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힘찹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엔 천진난만함이 넘칩니다. 한국 선수단은 공식 일정의 첫 행사로 오늘 얼바인 스펙트럼에서 퍼레이드 행사를 가졌습니다. 호스트타운 얼바인위원회가 1년 넘게 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고 올림픽 개막 전까지 모든 스케줄을 책임지게 됩니다. This whole event for our goal was to have the Koreans feel like they were coming to their hometown. 이번 스페셜 올림픽에는 177개국 7천여 명 선수가 출전하는데 개막전 3박 4일 동안 남가주 100여 개 호스트타운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을 위해 얼바인시가 호스트타운으로 선정됐고 선수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면서 올림픽 개최지에 적응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특히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자원봉사들이 적극 도와주고 있고 선수들이 준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선수단 숙소는 UC 얼바인 기숙사로 지정됐습니다. 선수단은 내일 얼바인 그레이트팍을 방문하고 모레 24일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LA로 출발합니다.
스페셜올림픽 공식 개막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선수단은 이곳 얼바인 호스타운에서 현지 적응은 물론 한인들의 특별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난 1일 출범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가 오늘 신임 회장 기자회견과 간부 위원 임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임태랑 신임 회장은 한인사회 모두가 통일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JJ 그랜드 호텔에서 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LA지역협의회 신임 회장 기자회견과 간부위원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임태랑 신임 회장을 비롯해 70명의 자문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7기 사업계획을 의논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7기 LA 민주평통의 주력 사업 중 하나는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설립된 탈북민 지원재단입니다. 그분들을 돕는 것이 그 돈은 이북으로 다시 가서 자기 가족들이 그 돈을 쓰면서 다시 탈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냐. 그래서 탈북민을 돕는 거는 차세대, 특히 학생, 장학금 주는 거 이런 문제까지도 아마 광범위하게. 또 16기가 물꼬를 튼 차세대 주니어 평통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 세미나와 통일 한글 교재 발간, 통일 글짓기와 운변대회 등 1.5세와 2세들의 통일 교육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회장은 특히 한인사회에서의 통일 여론 형성과 수렴을 위해 18개 분과위원별로 모임을 활성화해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세미나나 하고 호텔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20-30명 소 단위로 우리들이 찾아다니면서 통일 그 의견도 정부 정책도 전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그 조그만 의견이라도 전부 수렴을 해서. 한편 지난 7월 초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새로운 통일의 노래 가사 응모전에는 LA 지역에서만 480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8천만이 함께하는 행복한 평화 통일을 활동 목표로 잡은 17대 LA 민주평통은 오는 7월 30일 라인호텔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아빠들은 딸바보라고 부르죠. 미국의 딸바보 아빠들은 딸의 머리를 묶어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미용실까지 찾고 있습니다. 3살배기 딸의 머리를 능숙하게 매만지는 그렉 씨.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하나로 묶는 것조차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딸에게 늘 미안했던 그는 직접 미용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And from the different things that I learned, I fell in love with doing it, and it is a different way for me to bond with my daughter. 이제는 따은 머리, 올린 머리 등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구사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헤어스타일까지 만들어낼 정도가 됐습니다. 그렉 씨가 SNS에 올린 딸의 머리 사진에 아빠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빗을 들어올리고 나면 실수 연발입니다. 큰 손으로 조그만 머리를 만지려니 힘 조절도 안 되고 폭탄을 맞은 듯한 머리를 만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진공청소기로 머리를 모아 묶는 아빠도 있습니다. 한 미용실이 이런 아빠들을 겨냥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And we actually have one-on-one coaching for the dads, and we teach them how to do 3 different looks for their daughter's hair. 우리 돈 6만 원을 내고 등록을 하면 머리 하나로 묶기부터 닦기, 말아 올리기 등을 가르쳐 줍니다. This is a great opportunity because I don't listen to my wife when she tries to teach me, so it's you get to listen to somebody else and learn how to do it. 강습이 끝난 뒤에는 아빠가 해준 머리를 한 아이들이 패션쇼를 열어 순위를 가리는데 1등 아빠에겐 맥주 6캔을 상품으로 줍니다. 미용실 측은 강습을 문의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어 11월에 이벤트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대표는 25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등을 만나 정당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후 29일에는 뉴욕을 방문해 동포사회의 현안을 듣고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는 뉴욕 동포 환영회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로 인상됩니다. 뉴욕주 임금위원회는 어제 이와 같은 인상을 담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주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임금은 올해부터 매년 말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뉴욕시는 2018년 말까지, 나머지는 2021년 1월 1일까지 최종 $15로 오릅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한인이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당했다며 뉴욕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모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7시쯤 맨하튼 32가 카페에서 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된 후 두 곳의 경찰서에 총 17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다음 날 아무 혐의 없이 풀려났지만 뉴욕시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65만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따르면 미드랜드팍에 거주하는 58살 시모 씨는 1998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트라이프에 근무하면서 $65만 착복했습니다. 시 씨는 고객 8명의 신용 및 계좌 정보를 도용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고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